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45분이네요. 세 번째 주제는 조금 기분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앞서서 제가 아까 왜 조은석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은석이 조만간 윤석열을 다시 감옥에 가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얘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면은 다들 윤석열이 다음 주쯤에는 감옥에 갈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다음 주 초라는 기사도 있고요. 다음 주 후반이다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다음 주 주말쯤에 윤석열이 감옥에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요, 사실 간단해요. 윤석열이 글쎄 아마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소환 조사에 응했더라면 윤석열이 지금 감옥 간다 소리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윤석열에 대해서 혹은 김건희에 대해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줄 것을 여러 차례 통지를 합니다. 이미 3차 통지가 갔죠. 근데 그때마다 윤석열이 거절을 해버려요. 출석 요구를 3회 이상 했는데 출석을 안 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체포영장을 통해서 붙잡아 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건처럼 윤석열이 됐든 이렇게 좀 아마 정관계 거물급 인사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소환하는 것 자체가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조사를 다 마쳐놓고 최종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소환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소환 조사는 곧 구속영장 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윤석열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이상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와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나오면 그걸로 윤석열을 잡아 가두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겁니다. 체포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장이 나올 때까지.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라면요, 풀려나지 않고 그대로 구속이 계속 진행된 구속 상태에서 영장 적부심을 받게 됩니다. 이게 자진 출석과 강제로 소환된 것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소환에 응하라, 와서 조사 받으세요 라고 경찰에서 혹은 검찰에서 말로 조용히 얘기할 때 쫄래쫄래 가서 조사를 받으면 설령 구속영장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영장이 떨어질 때까지는 안 잡혀가요. 근데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체포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잡혀가게 되는 경우에는 풀려나지 못하고 그대로 쭉 가게 된다. 바로 지금 윤석열이 그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영장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이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윤석열 잡혀간다 얘기하는 이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 별거 아니거든 사실.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 곧바로 구속영장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은 김건희도 똑같아요. 김건희도 벌써 3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지금 5차례 돼요. 자,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이미 3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체포영장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김건희가 선택한 게 뭐예요? 병원이었죠. 우울증 해서 가신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감옥 갈 것 같거든. 체포영장 그게 나와서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붙잡혀 가게 되면 다시는 햇빛을 못 보고 그대로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면서 감옥에서 썩을 거다.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거다를 안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 야, 그럴 바에는 나 병원으로 갈게. 그래서 엄살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거 정말, 이걸 영악하다고 해야 될지,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될지, 야, 이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예, 저는 사실 욕하고 싶어요. 왜냐? 지금 보면은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나란히 소환을 거부했잖아요. 둘 다 중범죄입니다. 향후에 출석할 의사가 없어요. 따라서 둘 다 뭐가 된다? 예, 체포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재밌는 관행이 있어요. 무슨 관행이 있느냐? 부부는 동시에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은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가두지 않고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형제를 동시에 감옥에 가두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 사법행정에서 중요한 불문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따로따로 번갈아서 감옥에 갈 수는 있지만 동시에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다? 같이 버티기를 했고 같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잡으러 간다면 둘 다 잡아 넣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 예, 우리나라 사법행정에서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김건희가 뭘 선택했다? 나는 병원에 갈 거야 해서 병원을 가버린 거예요. 자, 둘 다 잡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병원에 갔어. 그러면 누구만 잡아가면 돼? 예, 윤석열이 잡혀가겠죠. 원래 어쨌거나 부부는 한꺼번에 감옥에 못 넣는데 고민되는데 누굴 잡아넣지 하고 있는 판에 부인이 병원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그럼 누굴 잡아넣을 수 있겠어? 예, 남편만 잡아넣으면 되는 거지. 즉 김건희가 병원으로 도망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만 감옥에 가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 부부 맞아 이거? 무섭다. 에이, 그죠? 예. 자,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이렇게 감옥에 안 가려고 생쇼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 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에 한남동에서 있었던 그 사태, 그 충돌 사태가 이번엔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소란을 일으키게 되면 아무래도 주목을 끌게 되겠죠. 일단 뭐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관종이니까 그것 때문에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동시에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죠. 소란이 일어나고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고 그러면 이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통령의 멱살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멱살 잡고 야 해결해 나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 감옥에 잡아 넣지 마 감옥에 나를 잡아 넣는다면 계속 이렇게 깽판 소동을 일으킬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국힘당 내에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국힘당이 윤석열을 지금 대하는 태도가 좀 변화가 있죠. 그 전까지는 윤석열을 반드시 지키겠다. 마치 내란 공범인 것처럼, 아니, 공범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슬슬 이 국힘당이 윤석열하고 손절을 때리려고 그러죠. 자,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이 자신을 손절하게 되면 윤석열은 말 그대로 어디 한 군데 기댈 데 없는 천의 고아야. 어떻게든 간에 국힘당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이 지지자들이죠. 윤석열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아크로비스타 와가지고 소란을 일으키고 같이 데모해주고 막 집회 열어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윤석열은 그러겠지. 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회 여는 사람들 이렇게 많어. 이런 나를 버릴 거야? 예. 지난 1월 달에
한남동에서 일어났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처음에는 약간 시큰둥하게 쳐다보던 국힘당 의원들이 한남동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이니까 갑자기 거기에 달려가가지고 막 뭐 윤석열 지킨다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경원도 처음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약간 시큰둥했어. 근데 한남동에 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마치 지가 앞장서서 윤석열 지켜줄 것처럼 막 이렇게 설쳤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또 반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윤석열이 국힘당으로부터 손절을 안 당하는 거지. 이걸 노리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다?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열심히 잘 개기고 있어요. 잘 버텼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찌어찌 잘 넘어갈기도 해. 그런데 이 조은석 특검이 나서면서 이 상황이 상당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을 글쎄 지금 보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을 그냥 빨리 감옥에 잡아 넣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됐던 절차대로 하자면 일주일 이상 걸릴 시간을 조은석은 한 2, 3일 정도로 단축시켜 버릴 것 같아요. 원래는 뭐냐면은 강제 소환이나 체포영장이나 원래 특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경찰에서 4차례에 걸쳐서 소환 시도를 한 거는 이건 이건 끝나요. 필요 없어. 특검에서 다시 3번을 소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찰하고 특검하고 각각 3번씩 모두 6번에 걸쳐서 소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조은석이 무슨 방식을 취했느냐?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특검이 이것을 받아서 청구하는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6차까지 갈 필요 없이 3차 만에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한 것은, 보통 뭐 검찰도 그렇고 윤석열 쪽에도 생각한 것은, 검찰에서 3차례 소환을 한 것은 그걸로 끝나버리고 사건을 특검에서 가져가니까 특검에서 다시 1차, 2차, 3차 소환을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조은석은 아니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경찰 니들이 특검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3차례에 걸쳐서 또 윤석열을 소환하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시켜버린 거죠. 건너뛰어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윤석열이가 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버린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생각했던 것처럼 경찰에서 3차례 소환 거부, 그리고 특검에서 3차례 소환 또 거부, 이렇게 됐으면 적어도 한 달 이상 윤석열은 감옥 가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난동을 부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신이 안 잡혀 들어가도록 구멍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은석이 나름 대가리를 쓴 거죠. 그래서 3번의 추가 소환을 생략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결국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음 달쯤에 잡혀갈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생각보다 많이 빨라질 거예요. 이렇게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곧바로 검찰로 송치하는 방향으로, 특검으로 송치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쯤 이미 서류가 완성이 됐다고 하면 내일 정도에 이미 청구도 가능해요. 김건희도 마찬가지죠. 김건희 건은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 여기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김건희도 조만간 똑같은 방식으로 감옥에 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도 한 가지 돌발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예. 윤석열이 먼저 구속이 돼버리면요, 김건희는 안 돼요. 못 가. 자, 아무튼 윤석열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아마도 다음 주말, 늦어도 6월 26일에서 6월 30일, 6월이 가기 전에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들도 지금 똑같이 예측을 하고 있죠. 자, 간만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네. 윤석열이 언제 잡아 가둬놓습니까? 아, 정말 속상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예. 그때가 왔습니다. 윤석열 다시 잡아 가둘 시간이 왔죠. 아, 예,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분인데요. 뿌띠님께서 정경심이 있는데 왜 못 가죠? 라고 하셨어요. 자, 답을 드릴게요.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이 두 분 다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은 없어요. 정경심 교수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조국 장관이 감옥에 가게 됐죠. 예. 둘 다 동시에 감옥에 가두지는 않는다고요. 번갈아서 가둘 수는 있어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